크리스티나 오나시스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국제사업가 중 한 명의 딸이자 상속녀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그녀는 억만장자였지만 비극이 그녀의 삶을 따라다녔고 결국 젊은 나이에 가족의 저주가 그녀마저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티나 오나시스는 1950년 12월 11일 뉴욕시에 위치한 르로이 요양소, 이후 르로이 병원으로 알려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였고 어머니는 티나 오나시스 레바노스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둘째이자 마지막 자녀였으며 오빠 알렉산더는 크리스티나가 태어나기 2년 반 전에 태어났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나시스의 인생 궤적을 이해하려면 그녀의 부모가 누구였고 그들이 어떤 부를 이루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그녀의 아버지는 다소 겸손한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 역시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906년 터키 동해안의 스미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나시스는 그리스계 혈통이었으며 이는 당시 스미르나 인구 사이에서 드물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스가 터키와 전쟁을 벌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터키를 떠나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시작했으며 담배와 화물 운송 사업에 진출한 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급성장하던 항공사와 카지노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동시에 세계 최대의 해운업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나시스가 크리스티나의 어머니 티나와 결혼한 것은 그의 가장 큰 라이벌 중 한 명의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바노스 해운 제국의 소유주이자 지중해 화물 산업에서 오나시스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인 스타브로스 G 레바노스였습니다. 티나는 1946년에 40세였던 오나시스와 결혼할 당시 겨우 17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크리스티나가 매우 부유한 사업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그 가문은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곳에 성장하는 석유 생산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악명 높았던 세금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의심스러웠고 아버지의 선박들이 세금과 관세를 피하기 위해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린 시절을 국제 환경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 세계에 사업 거래가 있었고 가족은 그리스, 아르헨티나,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와 새 대륙에 집과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주 이사를 다녔고 크리스티나는 한 나라에서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로 하인들에게 돌봄을 받았고 사업에 바쁜 부모님으로부터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극도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10대 초반부터 그녀는 영국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명문 사립 여자학교인 헤딩턴 스쿨에 다녔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런던의 퀸스 칼리지에 진학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녀 가족에게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 당시 크리스티나의 어머니보다 2배 이상 나이가 많았고 결혼 생활은 1950년대 내내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계 미국인 유명 가수 마리아 칼라스와 오랜 기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는 1960년에 이혼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크리스티나의 아버지가 암살당한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미망인 제키 케네디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68년 10월 19일에 결혼했으며 1960년대 케네디의 유명세로 인해 이 결혼은 엄청난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나와 알렉산더 모두 새어머니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고 그 관계와 이후의 결혼으로 인해 늘어난 경호 조치와 언론의 개입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항상 제키가 아버지의 돈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아버지의 불행한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1973년 초 크리스티나가 22세였을 때 그녀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오빠 알렉산더는
1960년대 후반에 취미로 비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천 시간 비행 경험과 조종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항공사 사업의 지역 자회사 중 하나인 올림픽 항공의 사장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알렉산더의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지만 이것이 1973년 1월에 발생한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해 늦은 겨울인 1월 22일 알렉산더는 항공사의 예비 신입 조종사에게 비행 수업을 해주기 위해 피아지오 P136이라는 소형 수륙 양용기를 몰고 나갔습니다. 알렉산더는 오른쪽 좌석에 앉았고 비행기를 조종하던 신입 조종사 도널드 마쿠스타는 왼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종사인 도널드 맥그리거는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아테네의 헬레니콘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얽힌 케이블들 때문에 비행기는 심각한 추락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륙 직후 오른쪽 날개가 아래로 처지면서 비행기는 추락했고 알렉산더가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그는 심하게 다쳤고 몇 시간 후 사실상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후 그는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겨우 24세였습니다. 예비 조종사 마쿠스타와 알렉산더의 전속 조종사 맥그리거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크리스티나는 가업과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산란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편집증에 시달리며 아들의 죽음이 어떤 음모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쿠스타를 탓하다가 결국 사고 뒤에는 CIA가 있었고 자신이 제키 케네디와의 관계 때문에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망상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크리스티나는 뉴욕으로 향해 평생 알렉산더가 언젠가는 맡게 될 것이라 믿었던 사업에서의 역할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2년 동안 연이은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크리스티나의 아버지가 알렉산더의 죽음을 매우 힘들게 받아들인 것을 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티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이혼 후 2번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처방약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해졌고 이 문제는 알렉산더가 사망한 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74년 10월 10일 그녀는 세 번째 남편과 함께 살던 파리 저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폐에 액체가 차서 사망했습니다. 당시와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전해의 아들의 죽음 이후 절망에 빠져 자살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마지막 직계 가족도 불과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근육질환인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는 더 이상 그 병과 싸우지 않았고 삶에 대한 의지도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1975년 3월 15일 파리의 한 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크리스티나는 2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부모님 2분과 유일한 형제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 상황 때문에 크리스티나는 이제 나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오나시스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사업의 상당 부분이 크리스티나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재산의 약 45%는 알렉산더를 기리기 위한 자선단체인 알렉산더 오나시스 공익재단 설립에 쓰이도록 그녀의 아버지가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55% 대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1960년에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가 획득한 상당한 재산 중 일부도 상속받기 위해 성공적으로 참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이제 막대한 부를 가진 여성이 되었고 당시 약 6억 달러, 오늘날로 치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과 함께 사업 제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거의 즉시 사업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오나시스의 사업은 화물 운송, 교통, 항공, 도박, 석유 및 그 외 여러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의 일부를 매각했고 다른 일부 사업과 재산은 자선 활동에 기부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핵심 해운 및 항공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공고히 했지만 실제로 그녀가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많은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상은 회사의 세부적인 운영은 이사회와 임원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크리스티나는 그녀의 사생활과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며 심지어 다이어트 콜라를 가져오기 위해 미국에 전용기를 보내는데 수만 달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바쁜 친구들에게 일정을 비우게 하려고 수천 달러를 주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언론은 곧 보게 될 그녀의 불행한 연애사와 체중 문제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종종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사용해서 많은 체중을 감량했지만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다시 살이 찌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티나는 바르비투르산염, 항우울제, 진정제와 같은 처방약에 중독되어 약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결혼 생활과 연애사는 그녀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1971년부터 1987년까지 크리스티나는 무려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조세 볼카르와 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재벌이었고 결혼 당시 조세 볼카르는 50세에 가까웠으며 크리스티나는 겨우 20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1971년에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크리스티나에게 일종의 젊은 시절의 일탈이었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어머니가 10대였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결혼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듬해 이혼했습니다. 3년 후인 1975년 말 크리스티나는 알렉산드로스 안드리아디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해운 재벌이자 은행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 제국의 상속인이었습니다. 또다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1년 남짓 만에 그들은 1977년 초에 이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크리스티나가 그 결혼 전 3년 동안 모든 가족을 잃은 비극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세 번째 결혼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으며 이번에는 세르게이 콜조프와 결혼했습니다. 안드리아디스처럼 그는 해운업계의 거물이었지만 이후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인인 콜조프는 소련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KGB 요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콜조프가 모스크바의 격려로 서방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 제국에 침투하기 위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전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시기로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생각은 곧 보류되었습니다. 그들은 1980년 이혼했습니다. 콜조프와의 결혼이 끝난 후 크리스티나는 성인 시절 중 가장 오랜 기간을 미혼으로 보냈습니다. 그녀가 네 번째이자 마지막 남편인 티에리 루셀과 결혼하기까지는 또 4년 2더 걸렸습니다. 루셀은 제약 산업과 프랑스 정치에 관여한 저명한 프랑스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남편들 중에서는 드물게 그는 그녀보다 3살 어렸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마지막 결혼에서 그녀의 유일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1985년에 태어난 딸 로, 크리스티나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아테나라고 지었습니다. 2년 후 이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놀랄 일도 아닌데 루셀은 바람둥이였고 오나시스와 결혼해 있는 동안 정부와의 사이에서 2명의 다른 자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나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나시스는 1970년대 처방약에 대한 중독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1980년 이후에는 임상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융통성 있는 의사들과 처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오나시스는 1980년대 들어 약 복용이 늘어나며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의 상처를 약으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11월 19일 크리스티나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친구의 집이었는데 크리스티나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 나라에서 많이 보내며 1920년대 그녀의 아버지가 두 번째 고향으로 삼았던 나라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언론의 감시를 피하려 했고 아테나를 키우기 위해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37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약물 남용이 일부 원인이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나시스의 막대한 재산을 고려할 때 뭔가 수상한 정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리스로 옮겨져 아버지와 오빠가 묻힌 가족묘지에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오나시스의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산은 치열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테나는 그녀의 유일한 생존 상속인이었지만 당시 겨우 3살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그리스인 신탁 관리인들이 그녀를 대신해 유산을 관리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1990년대 내내 그들 사이와 티에리 루셀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티에리 루셀은 사업이 크게 변동하는 인물이었고 종종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딸의 유산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2003년 초 18번째 생일에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외동딸은 오늘날 승마 장애물 경기 선수입니다. 크리스티나 오나시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같은 라이브즈에서 모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